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 및 피난 설계, 소방 방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피난시설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복도나 계단,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주로 계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단을 직통계단으로 할지, 직통계단을 몇 개를 설치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밖에는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그리고 뭐 소화 용구들에 대해서 피난 안전 규정에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직통계단이 무엇이고, 직통계단을 몇 개를 설치해야 되고, 직통계단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또 직통계단의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피난시설과 관련된 계단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난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피난에 대한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피난층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지상으로 통하는 층을 피난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그라운드 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가장 알기 쉬운 것은 홍문관처럼 피난층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 1층도 피난층이 될 수 있고, 1층도 피난층이 될 수 있고, 2층도 피난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경사진 대지에서는 여러 개의 피난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층 건축물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이라고 얘기하는 피난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화구역이 되어 있는 실, 이것도 피난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피난에 대해서 알려면 직통계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직통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피난층으로 직접 통하는 계단,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피난층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계단을 설치한 것을 직통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통계단의 구조를 피난계단으로 하느냐, 특별피난계단으로 하느냐 라는 규정을 법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거리라고 하는 것은 각 층에서 사람들이 피난을 할 때 거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피난 계단까지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계단은 종류를 조금 굳이 나눠 보자면, 계단은 직통계단인 것과 직통계단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즉 직통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난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이고요. 그게 아니고 2층에서 3층만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여러분이 복층형 구조물을 해서 4, 5층만 연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직통계단이 아닙니다. 즉 그 계단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피난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단, 이것을 직통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통계단의 경우에 거실의 각 부분에서 직통계단까지의 거리를 정하고 있고요. 일반 원칙은 30m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거실의 아주 제일 코너 부위에서도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까지의 거리가 30m가 원칙입니다. 단 주요 구조부,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기둥, 바닥, 보, 주계단, 이런 것들의 구조가 내화 구조이거나, 그러니까 불에 잘 타지 않는 구조이거나, 내부에 있는 재료가 다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50m 이하로 합니다. 그래서 현대 건물들은 대부분 거의 100%가 일정 규모 이상은 다 주요 구조를 내화 구조로 하고, 불연 재료로 해서 50m 이하가 피난 거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이제 설치가 되거나 하면 좀 더 완화되는 규정도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50m 이하의 직통계단을 그 거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통계단의 출입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직통계단의 출입구 상호간에는 복도로 연결해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2개의 직통계단 설치 대상 건축물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하는 것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업무시설로서 3층 이상의 층에 그 층의 거실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 여기서 중요한 건 거실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땅들을 하나의 매스로 올릴 경우에는 거실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일 거예요.
여기서 거실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계단실 면적, 복도 면적, 화장실 면적 등을 제외한 순수하게 업무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거실 바닥 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실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직통 계단을 최소 2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직통 계단 2개 간에는 일정 거리 이상을 떼어야 되는데, 그 일정 거리라는 것은 건물의 대각선 방향, 제일 먼 대각선 끝과 끝의 거리의 3분의 1 이상 떨어진 거리, 즉 제일 대각선 거리를 3등분해서 3분의 1의 길이보다 더 멀리 떨어뜨려서 직통 계단에 출입구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거실 바닥 면적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동을 나눠서 여러 개의 동으로 2개의 타워나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 층의 면적이 줄어들어서 거실 바닥 면적을 산정을 한 400제곱미터가 안 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계단을 하나만 설치해도 됩니다. 그 타워에는 여러 개의 타워에 거실 바닥 면적이 각각 4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각각 하나씩의 계단만 설치해도 됩니다. 계단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단은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에서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름 계단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참이 한 번 있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서 홀로 연결되는 이런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이유가 계단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좌측 상단처럼 한 방향으로 가는 일자형 계단도 3m 이내마다 120cm 이상, 1.2m 이상의 참을 설치를 하면 직통 계단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참의 유효 너비 혹은 계단의 유효 너비는 1200 이상이어야 됩니다. 1200이라는 건 계단의 폭도 1200이어야 되고 계단 참의 길이도 1200이어야 된다는 의미고요. 유효폭이라고 하는 것은 난간 등 다른 것을 다 제외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폭이 1.2m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계단실을 보면, 여러분이 도면을 작성을 하실 때 계단실의 최소 폭은 센터라인 기준 2800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계단 하나의 너비는 260에서 300mm 정도를 하는데, 외부에는 300mm 계단을 많이 쓰지만 실내 계단의 경우는 270에서 280 사이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통 계단을 가장 단순한 형태를 보면 이렇게 그 계단실에 들어가서 피난층, 즉 1층, 여기서는 1층이죠. 1층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을 말합니다. 우측에 있는 계단의 경우에는 이제 교차 계단인데요. 요게 이제 10m 이상 이격,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면 두 개의 직통 계단 간 거리가 일정 간격 이상이다라는 규정일 때는 이걸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대규모 건물의 경우에는 대각선 거리의 3분의 1 하더라도 거의 20m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계단은 조금 대규모 건물에서는 현재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 계단에 대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서 지금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데크로 올라가는 이런 계단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직통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확인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외부에서 아래 종단면도를 보시면 외부에서 데크로 연결돼서 그 안쪽 건물에는 직통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계단실을 통해서 외부로만 직접 연결을 할 수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직통 계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기준은 그게 그 계단을 통해서 피난층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로비에서 2층과 3층으로 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계단도 직통 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청사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 있는 요 경사로가 외부에서 보이는 저 계단이 3층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저 3층까지만 거실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 계단을 외부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수직 계단과
요 외부에 있는 계단이 2개의 직통 계단으로 인정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건물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이렇게 외부에 일자형 계단이 감싼다던가 일자형으로 올라가다가 수직 계단으로 연결된다던가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수직 계단을 2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직통 계단을 피난 계단으로 하느냐, 특별 피난 계단으로 하느냐의 차이 혹은 기준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피난 계단이나 특별 피난 계단으로 설치하는 것, 즉 5층 이상이면 혹은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의 계단은 특별 피난 계단 혹은 피난 계단으로 해야 됩니다. 즉 피난 계단 이상의 구조. 특별 피난 계단으로 하면 피난 계단 한 곳보다 더 강하게 한 거니까 인정을 해주니까 5층 이상의 층 혹은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연결되는 계단은 피난 계단이나 특별 피난 계단의 구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특별 피난 계단으로만 해야 되는 것은 11층 이상 층 혹은 지하 3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은 특별 피난 계단의 구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층, 11층, 2층, 지하 2층, 지하 3층이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난 계단의 구조를 가장 간단히 그린 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시는 건데요. 계단실을 들어갈 때 철문을 열고 들어가죠. 이 문이 방화문입니다. 그래서 방화문을 통해서 계단실로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건 피난 계단입니다. 그리고 이 방화문은 항상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됩니다. 피난층에서는 그래서 로비 쪽으로, 바깥쪽으로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 피난 계단의 경우는 이렇게 부속실이 있어서 한번 거쳐서 부속실을 거쳐서 계단실로 들어가게 되고 방화문이 2번 있는 이런 것들을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속실에는 배연 설비를 두어서 연기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부속실에서 배기를 해버리고 계단실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을 특별 피난 계단이라고 하고 이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특별 피난 계단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단 말고 그럼 경사로는 직통 계단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사도 8분의 1 이하의 경사로는 계단에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에서 직통 계단 최소 1개까지 최소 30m,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나 불연재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50m 이내에 직통 계단이 위치하여야 됩니다. 현재 변경된 피난 규정에는 요 사각형의 대각선 거리의 3분의 1 이상만큼 2개의 직통 계단 간 문이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행거리는 30m 이상 그리고 30m, 50m 규정이 있는데 여러분은 각 거실에서 하여튼 직통 계단에서 반경 50m짜리 원을 그려서 건물 전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해야 됩니다. 최소 하나의 직통 계단에서는 50m 이내에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코어 일반 자료 등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승강기 설치는 법적으로는 이제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보다는 제가 뒤편에 참고 자료로 첨부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조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비상용 승강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특별 피난 계단과 마찬가지로 높이가 31m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31m를 넘게 될 텐데요. 31m를 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되고, 비상용 승강기의 경우는 특별 피난 계단과 마찬가지로
6제곱미터 이상의 부속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통계단 2개 설치하고 이것을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으로 계획을 하고 거기에 31m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을 설계하게 될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도 설치해야 됩니다. 승강기 설치 시 고려대상은 오티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법적 기준보다는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교통량 분석을 통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엘리베이터 대수를 보면 인원 대비 250, 그러니까 다중 목적인 경우에는 사무실의 경우 250에서 300명당 한 대, 단일 목적의 경우는 150에서 200명당 한 대 정도를 설치를 하고 임대 면적은 이렇게 2000제곱미터 정도의 한 대, 혹은 단일 목적일 경우에는 1200제곱미터 정도의 한 대, 이 정도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통량 분석에 의한 추정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감안해서 엘리베이터 대수를 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사례로 좀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중심코어를 많이 만들게 될 텐데요. 이런 중심코어를 만들 때 중요한 거는 2개의 직통계단의 출입구간 거리가 지금 이 건물은 그 법규가 변경 전이기 때문에 좀 더 가깝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대각선 거리가 멀 경우에는 요거의 3분의 1 거리 이상만큼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멀리 떨어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좀 이렇게 길게 만들거나 이형으로 만들 경우에는 직통계단 간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긴 쪽의 맨 끝쪽이나 이런데 이제 그 직통계단을 하나 더 피난계단이나 특별 피난계단을 설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안에 따라서는. 이건 참고자료로 보시면 되고, 요 시트를 가지고 피난설계 및 안전설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 평면에서 피난거리 내에 직통계단이 다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한다는 것, 다음에 보행거리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고, 다음에 직통계단을 어떻게 설치했는지 표시해주고, 직통계단 간 거리가 대각선 거리의 3분의 1 이상 3분의 1 거리보다 더 많이 떨어뜨렸다는 것을 표시를 해주게 되고,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를 어떻게 설치했다. 그리고 방화 구획까지 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피난 설계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 대상 건축물인지 아닌지 표시를 해주고, 비상용 승강기 설치 계획에 따라서 그 전실을 확보를 했다라는 것들을 표시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이 시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피난 및 안전 설계에 대한 규정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를 좀 이용을 하셔서 자기 건물을 평면 혹은 배치도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표현하는 작업을 해서 마지막에 보고서에 좀 첨부를 하시면 피난 및 안전 설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하셔도 되고, 질문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평면에서 피난 설계나 안전 설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